자, 드디어 맨 처음 파이썬 역사적인 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앞서 아직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제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함께 파이썬을 설치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면 쭉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많은 것 같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형 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이 열렸죠? 역시 제 1강 이 전 영상에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 해보았습니다. 요건 이제 인터랙티브 쉘, 여기 있는 거 한 줄 한 줄. 파이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터프리트 언어라고 그랬죠? 한 줄 한 줄 해석될 수 있다? 마치 요거는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 줄 한 줄 내가 입력하고 바로 네가 확인하고, 내가 입력하고 컴퓨터 네가 응답해주고 한 줄 한 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가령 A, 1 엔터 하면은 나는 1을 넣고 파란색 컴퓨터 너는 1이 되었구나. 1, 2, 3 넣어볼까요? 1, 2, 3. 그런데 이 파이썬은요, 숫자와 문자,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죠. 자, A를 넣게 되면은 에러가 나요. 뭔가 빨간색 나오면 긴장하죠. A is not defined. A는 뭔가 정의되지 않았대요. 문자는 이렇게 큰 따옴표, 여기 나와 있죠.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네요.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 저는 일반적으로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A 하게 되면 내가 A를 넣고 너가 A를 응답하는구나. A 1, 2, 3 A와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다. 역시 에러.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으면 문자로 인식합니다. 1, 2, 3 하면 1, 2, 3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3 더하기 4는 7. 오호라, 얘가 바로 계산을 하나 보네요. 1, 2, 3 빼기 1, 2 하면은, 큰 수인데, 맞나요? 맞죠? 뭐 곱하기도 있습니다. 1, 2 곱하기 3은 숫자 문자 계산기처럼 활동도 하는구나, 역할도 하는구나. 자, 그럼 연산자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목, 나머지, 제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더하기 5는 7. 그러면 2 빼기 5는 어떨까요? 는 빼기 3. 2 곱하기 5는 10. 2 나누기 5. 2 나누기 5는 몇이죠? 0.4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2를 5로 나눴을 때의 몫은 0이었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이 되죠? 나머지 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처음에 2를 5로 나누면 몫은 0, 나머지가 2 하다음에 곱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2. 그 다음에 2. 요것도 있어요. 제곱에 5. 2의 5승이에요. 2, 4, 8, 16, 32가 되겠네요. 자, 이해가 가나요? 그럼 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A 있죠. B 있죠. 그러면 A 더하기 B, A, B가 되는 거예요. 문자도 연산을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A 더하기 B를 가로로 묶어볼까요? 자, 가로로 묶고, 틀렸네요. 이렇게 하고, 곱하기 3. 자, 어때요? 문자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래요. 될까요? 그러면은 AB. 파이썬은 문자도 더할 수 있고 곱할 수 있구나. 물론 당연히 빼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면 해보세요. 뭐 어떻게 뺄까요? 안 되죠. 빼기, 나머지는 안 되고요. 곱하기를 할 땐 반복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자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데이터 타입, 우리나라 말로는 요 자료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C나 자바를 하기 이전에 파이썬을 처음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건 숫자 문자일 수 있는데 컴퓨터에게 숫자 문자는 단순한 숫자 문자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형질의 것이에요. 즉, 숫자냐 문자냐, 숫자는 다시 정수냐 실수냐, 아니면
문자냐? 물론 C 언어나 자바로 가버리면 이게 또 세분화되는 게 있어요. 파이썬은 단순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고급 라인의 프로그램 짜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타입 어떤 것이 있나, 얘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여기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2라고 합시다. B는 3이라고 합시다. 지금 변수와 상수를 하고 있어요. A 더하기 B는 5.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 데이터 타입 하기 이전에, 자, A는 2가 되었어요. 2가 A에 포함된다? 자, 수학 시간에 2를 A에 대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절대 다릅니다. 수학의 A는 2와 이 컴퓨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A는 2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왼쪽을 오른쪽에 넣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A는 2, 2를 A에 넣어라, 3을 B에 넣어라. 수학과 같은 것 같죠?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지, 얼마나 크게 다른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A를 2에 넣고, 2를 A에 넣고 3을 B에 넣었어요. 왼쪽을 A에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A는 2가 되어 있고요, 들어와 있고요. B는 3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답이 5가 됐네요. 자, 이랬을 때 타입 2라고 해볼까요? 타입 2는 클래스 int 정수라는 뜻이에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int가 정수죠. 자, 마찬가지로 타입 B,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아까 있었죠? A는 문자죠? 타입 A는 클래스 string, str, 문자라는 거예요. A는 문자. 물론 따로 처음에 선언을 안 하더라도 여기다가 1, 2, 3, 1, 2, 3, 1, 2, 3은 숫자겠죠. 그런데 타입 A, B, C, 자, A, B, C 하는 순간 얘는 문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3.14 얘는 뭐죠? 숫자는 숫자인데 아까? 그렇죠. 플로트, 실수형이 되는 거예요. 문자, 숫자, 실수. 세 가지가 있구나.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변수와 상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 변수, 변할 수 있는 수, 변수에는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죠? 어떤 수 x 할 때 그 x를 우리는 변수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수 a, 변수명을 지정을 했고, a에 2가 들어갔죠. b에 3이 들어갔어요.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변수가 뭐다 미리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하고 뭐 헤더 파일을 넣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파이썬은 그냥 입력하는 즉시 이퀄이 돼버리면 왼쪽은 그냥 변수, 오른쪽은 상수구나 바로 인식을 해버려요. 편하죠. 자, 그러면 A에는 2가 들어갔어요. 그런 이런 변수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요, 파이썬의 변수는 A, B, C, X, Y, Z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물론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그 기능을 생각을 해가지고 기능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랬을 때 변수명을 지정할 때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수는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숫자와 문자의 조합.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A는 2라 그랬는데 대문자 A는 2 이러면은 A와 대문자 A는 다른 변수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하면 역시 안 되고요. 기존에 마지막으로 약속된 인풋, 아웃풋, 랜덤 이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함수명을 갖다가 변수로 쓰면 안 되겠죠.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런 거죠. A는 2는 되는데 한 칸 띄고 A는 2 해버리면 에러가 난다고요. 됐죠? 그런데 3A는 2 변수 앞에 숫자가 있죠? 얘도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 A, A, B, C 해가지고 변수를 A, B, C로 할 수가 있어요. 2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A, B 한 칸 띄고 C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이럴 때는 A, B 한 칸 띄고 C 이렇게 언더바라고 하죠. 아랫줄 해주고서 언더바 E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input이라고 하는 거 이제 쓰게 될 건데, input에 이를 하게 되면 요거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에러가 안 나지만 얘를 변수로 쓰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건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그랬죠? 한 줄 한 줄 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쓰게 되면 요거는 간단하게 한 줄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용도고요. 실제로는 파일, 뉴 파일 해가지고요, 이렇게 에디트 모드 여기서 활용을 한답니다. 이걸 에디트 모드라고 해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메모장 있죠? 메모장과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쭉 입력을 하고 전체 코딩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컴파일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이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좀 잠깐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줄이고, 지금 에디트 모드를 줄였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방금 했었던 인터랙티브 쉘 모드를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옆에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참고로요, VS 코드라고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제 요 파이썬을 패치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해요. IDE,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인 VS 코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지금 나름 이게 이 파이썬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쓰지 않고요. 이렇게 좀 분리된 분리된 창이지만 이렇게 두 개를 띄워놓고 보면은, 여러분도 저와 함께 놓고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에디트 모드에다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아까 뭐였죠? 프린트 가로 열고 A, B, C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프린트 A, B, C가 과연 출력이 되느냐? 엔터? 출력 안 되죠.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F5를 하게 되면 동시에 합니다. F5를 하게 되면 save must be save, 이거는 소스는 반드시 저장부터 하랍니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자, 어디에다 할까요? 자, 문서라는 곳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새 폴더 이름은 P2, 두 번째 날 해가지고 P2를 열고 여기다가 첫 번째 P1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삐리릭 돌아가는 거 봤나요? A, B, C 컴퓨터, 나는 이렇게 했어, 너는 파란색으로 A, B, C 나왔죠. 자, E를 넣어 볼게요. 자, 프린트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A 하게 되면, 자, E를 A에 넣었으니까 프린트 A가 문자인데 다운표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변수 A를 그대로 받아준 거죠. 그랬을 때 F5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어가지고요, 자, 프린트, 그러면 A를 하게 되면 A를 아예 큰 따옴표를 해버리니까는 A가 지금 문자로 인식됐죠. 변수가 아니라 문자 A를 해라. 그러므로 여기는 이제 A에 해당되는 2가 찍히고 그 다음 문자 A가 찍힐 수 있겠네요. F5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2가 찍히고 문자 A가 찍힌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새롭게 창을 띄웠습니다. A는 인풋을 넣었어요. 인풋 하고서 프린트 A를 해라 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인풋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인풋, 자료를 입력받는 거죠. 입력받는 인풋. 자, 다시 쉽게 말해서요, 이 파이썬이 인풋을 만나면 무조건 멈추고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이 멈췄네? 뭐지? 고장났나? 싶을 만큼 그냥 화면은 멈춰 있어요. 나의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냥 뭔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무언가 입력값이 지금은 변수 A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상에는 프린트 A를 하려니까는 내가 뭔가 입력했고 컴퓨터 너는 내가 입력한 A를 출력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볼까요? F5를 누르면은 화면이 멈춰 있죠. 그죠? 멈춰 있을 때 내가 O를 넣어볼게요. O를 누르게 되면 O를 눌렀기 때문에 O가 이제 A에 들어갔죠. 엔터를 합니다. O, 컴퓨터 너는 O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A를 했고 프린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숫자 하고서 여기는 A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데 이번에는 숫자라는 게 나와 있고 화면은 멈춰 있다는 얘기네요. 자, 보세요. F5를 누릅니다. 예 하게 되면 숫자가 나와 있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풋을 만나면 뭐라 그랬죠? 멈추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요.
나의 입력값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입력하는 그 값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A에 들어간다고요. A에. 그러니까 내가 숫자 55를 넣게 되면은 이 55는 A에 들어간다고요. 아하, 넌 A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프린트 A, 엔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방금 입력한 55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더 쉽게 한번 여기 확장해 볼까요? 여기다가 숫자, 자, 입력 숫자는 이렇게 한다면은 쉼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프린트 입력 숫자는까지 하고서 A 변수를 이런 형식을 띄워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F5를 누르면 보세요. 숫자 내가 이번엔 1, 2, 3 엔터를 하게 되면 프린트 입력 숫자는 하고 A 변수 값이 찍히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또 이어서 할 수 있어요. A 쉼표하고 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변수를 포함해 가지고 출력이 되겠죠. F5를 눌러볼까요? F5를 누르면 숫자 하고서 내가 1, 2, 3, 4, 5 엔터 입력 숫자는 1, 2, 3, 4, 5입니다. 자, 여기를 지우는 게 더 깔끔하겠네요. F5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 22, 222 하면은 입력 숫자는 222입니다. 여기다가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문자 하고 입력 문자는 A입니다. 같을까요? 자, 보세요. F5를 새롭게 합니다. 하고 문자 맨 처음 파이썬이라고 합시다. 엔터를 하게 되면 입력 문자는 A입니다. 헷갈린 것 같지만 재밌고 신기하죠? 입력과 출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인터랙티브 쉘, 요거는 에디트 모드에서 뭔가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고, 데이터 타입, 자료형, 지금 숫자, 문자, 오늘은 이거의 다양한 쓰임을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하는 날이 남았으니까는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산자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다. 아주 간단한 용어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